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천억 적자에서 매출 27조 흑자 전환한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적자에서 큰 흑자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니까 아마 바닥에서 크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이겠죠. 충분히 오늘 기대감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고요.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AI,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저희가 총정리해서 이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억 적자에서 매출 27조 흑자 전환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터지고 있죠. 근데 왜 이란이 크게 문제냐라고 한다면은 이란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지는 이란 개입 우려에 미국도 확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란의 개입 등에 의해 확전할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과거에서부터 거의 지금 5차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전쟁을 정말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미국이 지원해주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었고, 팔레스타인은 항상 뭔가 이 아랍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좀 지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란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이란 주력군인 혁명수비대 시리아 내 병력이 이스라엘 가까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은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강경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고 그러면 나도 참전할 수도 있다. 이란도 함께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어떤 경고를 좀 보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경고가 지금 이 군인을 좀 주둔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시리아 동부 도시 데이르 에조르에 있던 병력을 이스라엘과 좀 더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점차 좀 악화되고 격화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이 얼마나 좀 가슴 아프고 격한 전쟁인지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망자가 1,500명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 며칠 안 지났거든요. 그럼 사망자가 몇이나 되겠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개입하기 이전입니다. 이란이 아직 개입 안 했어요. 그런 상태임에도 현재 사망자를 보니 약 4,100명이더라. 최근에 본 게 1,500명이었는데 지금 벌써 2배 이상 사망자가 증가를 했죠.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서 집계된 사망자가 4,0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4,100명인데 중요한 건 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집계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누적 사망자가 약 2,670명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스라엘 쪽에 한 1,500명 정도 있으니까 한 4,100명이 됐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주요 지휘부와 군사 관련 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공습을 이어가면서 가자 지구의 부상자는 9,60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만 4,100명이고 부상자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10,000명, 뭐 2만 명 가는 거는 일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정말 많은 사람이 단기간에 사망하고 부상당하고 있는 전쟁이 지금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가 큰 상황이고요. 가자 지구의 병원에는 환자들이 밀려들고 있지만 의약품과 연료 등이 바닥을 보여 부상자 중 수천 명이 더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일단 부상자가 9,600명이지만 이 중에서 1,000명, 2,000명, 몇천 명이 더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사망자가 4,000명이 넘는다. 정말 이 최악의 전쟁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증시에도 가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뭘 원하냐? 당연히 휴전 또는 종전 또는 협상 여러 가지 끝나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뭔가 이슈가 나왔었죠. 뭐가 나왔었냐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일시 휴전설이 나왔습니다. 잠깐 휴전할 수도 있다. 가자 남부 일시 휴전설에 이스라엘 휴전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기대한 나머지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민간인 대피를 위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남부에서 일시적으로 교전 행위를 멈출 것이라는 보도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게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가디슈도 보면은 마지막에 이탈리아 비행기가 이 대사관에서 나갈 때는 우리 교전을 잠깐 멈추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가디슈 안에 있는 사실상 이 사람 갈등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탈리아에 이 비행기가 나가기 전까지는 교전을 멈추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싸우든가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비슷한 경우죠. 이 가자 지구 남부에서도 사실상 연관 없는 사람들이나 좀 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우리 싸우자. 그냥 그 시간 동안에는 서로 교전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외국인 철수를 위한 휴전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이스라엘이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휴전설이 잠깐 있었다가 이스라엘이 선을 그은 거죠. 그래서 휴전설이 뭐였냐?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 라파 통로가 재개방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나왔고 라파는 팔레스타인들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뚫려야 어떻게 보면 가자 지구에서 외국인들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파 상황은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여행객들이 통로를 통과할 수 있을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허용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사실상 그 난민들까지 다 같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뭐 오픈한다 안 한다 결정지을 수 없는 거고 그냥 말 그대로 휴전설만 돌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휴전 없다가 결론이 난 거고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마무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미국도 원하고 그다음에 아랍도 원해야 이게 휴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미국도 원하고 있습니까?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미국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이든이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재점령한다면 큰 실수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원래 가자지구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간다면 이건 진짜 좀 격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왜? 가자지구로 가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고요. 그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언급했습니다. 좀 우리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해결하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을 제지하기 위한 싸우지 마.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중요한 공개적인 노력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싸워봤자 서로 득볼 게 없고 손해볼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랍 쪽에서는 이 팔레스타인을 말려주길 바라는 거고
미국 쪽에서는 이스라엘을 말려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 규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뭐 그렇게는 안 할 거야. 라고 믿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마스는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자기네 팀을 자기가 달래서 자기들이 좀 말려주길 바라는 거죠. 미국은 이스라엘을, 아랍은 하마스를. 그러니까 하마스를 욕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말리는 거고, 그쪽에서는 이스라엘을 욕하지만 이제 이 하마스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가 일단 공격한 건 잘못된 건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막 점령을 하고 이건 좀 잘못됐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 노력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 국무장관이 실제로 지금 이 중동을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이거 내비두면 되겠냐? 우리 서로 좀 해결을 하자. 좀 이런 느낌으로 돌고 있는 거죠. 물론 사실상 이게 보여주기에 이 돌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부탁하는 느낌이잖아요. 우리 서로 싸우지 맙시다. 이게 아니라 아이 좀 우리 설득 좀 하고 합시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부탁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주변국에서 보기에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미 국무장관이 사우디 빈 살만과 회동을 했고요.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의 실질적 통치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빈 살만 우리가 네옴시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그 사람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나흘째 중동 각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득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게 서로 그냥 협상하자가 아니라 부탁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좀 눈치는 별로 안 좋습니다. 두 사람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중동과 세계 전반의 안정을 증진하는 이 공통의 헌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무장관이랑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빈 살만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레스타인 편은 맞지만 우리도 이 싸우는 거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링컨 장관은 여섯 번째 중동 순방 국가인 이집트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중동 돌면서 서로 간에 우리 이거 좀 빨리 끝내자. 서로 협정을 하든 서로 말려가지고 마무리 짓자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최악을 달리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든 말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전쟁이 있다. 그리고 사망자가 있다. 그리고 당연히 건물도 부셨겠죠.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재건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도 결국엔 지금은 서로 파괴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악에 다다르고 나면은 재건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 전쟁은 원래 오래 안 갑니다. 1차를 제외하고 2차, 3차, 4차 전쟁은 길지 않았어요. 짧은 건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중동 전쟁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이 전투가 정말 우크라이나 러시아만큼 극악으로 치닫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 재건 얘기도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로 또 나올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러시아죠.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지금 하마스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이 나라를 까먹고 있습니다. 그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동부 닷새째 공격 중입니다. 그래서 국명 전환을 꾀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반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다시 뒤집어서 좀 총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중부 도시 아우디 이유카 점령을 위해 5일째 총공세를 하고 있고요. 자기가 총공세라고 해봤자 이게 뭐 대단한 거냐 또는 얼마나 이거를 공세를 하고 있는 거냐 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시를 지키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포위하기 위해 뭐까지 하고 있어요? 소총, 야포, 다연장 로켓 발사기,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지금 밀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최근의 공세 강화는 러시아 작전의 새로운 국면이다. 자, 이번엔 우리가 반격한다. 우리가 강력하게 공격한다. 뭐 이런 작전의 변화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했다며 이른바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은 이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전쟁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격하게 지금 다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렇게 전쟁이 격해질 때 최악으로 갈 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반대에 있는 기업들이 저점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올라갑니까? 당연히 유가, 방산 이런 기업들이 최고점을 달릴 때예요. 최악으로 갈 때가. 그럼 반대로 최저점에 있는 기업은 뭐냐? 반대에 있는 재건주들이 바닥에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은 최악이기 때문에 재건할 리가 없으니까 바닥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다?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계속 대한민국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 에너지, 기계 등 한국 기업 재건 참여 희망이라고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 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인프라, 에너지, 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자국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직접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주를 넣고 우리가 넣는 게 아니라 원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인프라부는 한국 정부와 협업을 통해 인프라 재건을 위한 한국 기업의 투자 협업 방안을 논의해왔고 많은 진전을 이뤘다. 한국 기업은 교통, 인프라, 신재생, 원자력 에너지, 기계 리튬 채굴, 정유, 수자원 등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공적 사업이 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초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을 많이 붙입니다. 왜냐면은 한 사업당 뭐 수십조 이러다 보니까 너가 할래? 너가 할래? 그러면은 여기서 10,000원 불렀다가 우리 9,000원에 해줄게. 8,000원에 해줄게. 우리 7,000원에 해줄게. 우리가 6,500원 해줄게. 하다 보니까 점점 경쟁을 붙이면 수익성이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은 그냥 커리어로만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뭐 몇십조 규모로 했었다. 근데 결국을 열어보면 순이익은 진짜 이만큼밖에 안 되거나 오히려 적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수익성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서로 협업해보자. 이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발언이나 언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우크라이나도 대한민국 원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그다음에 팔레스타인도 재건이 아마 이 전쟁이 좀 격에 달하다 보면은 얘기가 슬슬 나올 거고 우리는 지금 재건에 좀 관심을 슬슬 가지고 있을 때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현대건설 우크라이나입니다. 왜?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신재생 원자력 에너지란 말이 나오죠. 왜? 최근에 유가 미친 듯이 뛰고 있고 천연가스, 금, 구리 다 뜁니다. 그럴 때일수록 관심 가는 게 뭐냐면 바로 친환경 에너지고 대체 에너지죠. 그래서 현대건설 원전 사업 45년 만에 세도약, SMR, 그다음에 해체까지 폭넓혔다. 현대건설과 홀텍 인터내셔널은 팀 홀텍을 구성해 우크라이나 에너지 재건에도 참여를 했고요. 팀 홀텍은 우크라이나 원자력 공사, 에네르고 아톰과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해 SMR,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이 차세대 원전이죠. 협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몰텍은 2029년 우크라이나의 SMR 160 파일럿 프로젝트의 전력망을 연결하고 추가 20기를 신속하게 공동 개발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2022년 4분기에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23년 들어와서 흑자전환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또는 네옴시티 사우디든 더불어서 추가적인 재건이든 수혜를 입는다면은 당연히 실적 부분이나 주가 부분이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구나. 거기에 더불어서 재건 수혜주인 히림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이고요. 올해 압구정 재개발, 사우디 공항 인프라, 그다음에 하이테크향 수주 증가 전망이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건설이고요.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습니다. 상당히 바닥이 있고 이번에 흑자 전환, 주가 성장 반등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히림입니다. 히림이 휴전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반등을 살짝 했었는데 지금도 관심 가질 만한 구간이에요. 긍정적이니까 좀 지켜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아, 전쟁이 격해질수록 반대에 있는 재건주, 현대건설, 히림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적자에서 흑자 전환,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업들 관심 가져보겠는데 플러스로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저희가 받아볼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무료로 접속하고 설치를 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우리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한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됩니까?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요.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어플 설치하시고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그 다음에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안에 저희가 8만 명 자료 공개하고 올려놨습니다. 이 8만 명 자료 공개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7일, 16일, 13일, 10일, 11일, 10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도 무료로 모두 받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전부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올려드리고요.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관련주가 움직였대 하면서 최근에 전부 다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